네, 안녕하십니까. 소록스 이덕규입니다. 저희가 지난 챕터에서는 데이터 타입과 데이터 타입을 묶어서 관리하는 방법인 배열과 클러스터를 배워봤습니다. 배열과 클러스터의 경우 함수들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따로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함수들을 따로 연습을 진행하셨을 텐데 그러면서 그때마다 프로그램을 아마 실행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자마자 프로그램이 바로 종료가 되었죠. 하지만 이번 챕터에서는 그와 상반되는 결과를 내는 구조를 배울 거고요. 루프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계속 돌릴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해 볼 겁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프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while 루프와 for 루프로 나뉘게 되고요. 지금 PPT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은 while 루프입니다. 이 while 루프를 한번 실습을 통해서 이 PPT 화면처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뷰를 실행해 주시고요. VI를 새로 열겠습니다. 그리고 PPT 화면처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while 루프의 경우 코드 작성하는 부분에서 꺼내야 되기 때문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꺼내야 된다는 것을 쉽게 유추하실 수 있고요. 지금 PPT 화면을 보시면 마우스 커서로 구조 탭을 클릭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구조 탭에 가셔서 보니까 두 번째 줄에 while 루프가 있죠. 그 while 루프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while 루프가 꺼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PPT 화면과 똑같이 이러한 네모난 이상한 하나의 그림이 아이콘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PPT 화면을 보시면 서브 다이어그램, 조건 터미널, 반복 터미널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브 다이어그램은 지금 회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이 네모난 하나의 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서브 다이어그램은 while 루프의 전체 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 터미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초록색과 빨간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 while 루프 같은 경우, 정해준 특정 조건, 그러니까 뭐 5만 번을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혹은 어떤 충격이 일어났을 때 그 충격이 특정 수치 이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특정 조건이 정해질 텐데, 그럼 그 특정 조건이 충족이 됐는가 안 됐는가는 true or false라고 하는 불리언 값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 불리언 결과 값을 이 조건 터미널에 연결을 해가지고 이 while 루프를 계속 돌릴 건지 아닐 건지를 결정해 주게 됩니다. 그 조건 터미널은 그런 식으로 기능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이 i라고 하는 반복 터미널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while 루프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계속 돌 거잖아요. 이 while 루프가 얼마나 돌았는지를 반환해주는 횟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반복 터미널 같은 경우 특이하게도 0부터 반환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while 루프가 한 바퀴 돌았을 때 0의 값을 내고 while 루프가 10바퀴 돌았을 때 9의 값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while 루프를 이용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조건 터미널엔 제가 true or false 값만 들어온다고 했죠. 여기다가 true or false 값을 넣어줄 수 있게끔 불리언 컨트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마우스 우측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생성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프론트 패널에는 정지 버튼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이 정지 버튼이 클릭할 때까지 while 루프를 계속 돌리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실제 while 루프가 돌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이 반복 터미널에서 우측 클릭해서 인디케이터를 생성하겠습니다. 인디케이터를 생성해갖고 출력값이 오르고 있는지를 확인할 거고요. 만약에 출력값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제대로 while 루프가 동작하고 있다는 게 되겠죠. 그럼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저희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 이 지난 챕터들까지는 프로그램 한번 실행되자마자 바로 프로그램이 종료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while 루프를 사용했을 때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안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 숫자형 반복 횟수 터미널 반환하는 이 숫자형을 보시면 계속 숫자가 오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 반복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은 while 루프가 돌고 있는 횟수를 반환해주는 터미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는 while 루프가 이만큼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은 while 루프에 인해서 계속 돌고 있다는 게 돼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멈춰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조건 터미널에 참값을 넣어주면 된다고 했죠. 제가 이 정지 버튼을 누르면 이 정지 버튼에서 참값이 조건 터미널에 들어가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종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지를 누르면 프로그램은 종료가 되고요. 종료될 때까지 while 루프는 이만큼 돌았다는 게 확인됩니다. 엄청 빠르죠? 이 빠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타이밍이라고 하는 부분을 배울 건데, 이 부분을 타이밍을 써서 while 루프가 도는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while 루프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특정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 돌리는 부분에 대한 코드를 작성해 봤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볼 거냐면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저희가 이전에 y는 x 플러스 5라고 하는 코드를 챕터 1에서 작성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코드를 여기서 똑같이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작성이니까 숫자형에서 꺼내야 되고요. 일단은 저는 상수랑 더하기니까 더하기를 꺼내겠습니다. 그리고 5의 값을 넣어주고요. 컨트롤과 인디게이터는 프론트 패널에서 꺼내야 되겠죠. 숫자형 컨트롤과 숫자형 인디게이터를 꺼내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쪽을 S라고 넣고 인디게이터를 Y라고 넣을게요. 그 다음에 더하기 함수에 연결을 해주고요. 이렇게 코드를 다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돌릴 건데 얘는 정지 버튼이 눌릴 때까지 계속 돌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 챕터 1에서는 x 플러스 5는 y라고 하는 이 코드를 만든 다음에 그 결과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려면 x값 변경하고 프로그램 실행하고 x값 변경하고 프로그램 실행하고 해줘야 됐죠. 하지만 이 while 루프를 이용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계속 값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프로그램을 돌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이 while 루프에 인해서 계속 돌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x에 0이 들어갔고 5랑 더해져서 5의 값이 나오고 x를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while 루프 같은 경우 많이 쓰이는 구조이니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while 루프에 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for 루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for 루프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for 루프는 while 루프와 같이 구조 탭에서 꺼낼 수 있고요. 한번 똑같이 실습을 통해서 꺼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랩뷰를 실행해 주시고요. while 루프랑 같이 코드 작성하는 부분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for 루프를 꺼내겠습니다. 팔레트를 여시고 구조 탭에 가시면 첫 번째 for 루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for 루프가 만들어지는데 이상한 종이 따발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while 루프처럼 네모난 상자 모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 터미널이 있고 while 루프에 없던 n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고 while 루프에 있던 조건 터미널이 for 루프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기 위해서는 일단은 for 루프랑 while 루프의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while loop 같은 경우는 조건 터미널에 조건, true냐 false냐가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while loop를 돌지 멈출지를 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만약 조건 터미널에 false 값이 들어온다면 while loop는 무한정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for loop는 조건 터미널이 없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for loop는 조건으로서 true냐 false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몇 바퀴 돌라라고 카운팅 값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for loop는 무한정 돌지 않고요. 몇 바퀴 돌라라고 해서 유한하게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정해 주는 것이 이 n이라고 하는 루프 카운트입니다. 이 루프 카운트이고요.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 주셔서 몇 바퀴 돌지를 지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유한하게 돌기 때문에 조건 터미널로서 무한정 돌게 하는 그 조건을 없애준 겁니다. 그리고 i라고 해서 반복 터미널, for loop가 몇 바퀴 돌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i가 while loop처럼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얘도 한번 while loop처럼 프로그램을 돌려볼게요. 일단 몇 바퀴 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복 터미널에서 인디게이터를 생성하고요. 루프 카운터에 상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0바퀴를 돌려볼게요. 그러면 while loop 때 제가 반복 터미널은 루프가 도는 횟수를 반환한다고 했는데 0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0부터. 얘는 그러면 한 바퀴 돌았을 때 for loop도 마찬가지로 0부터 시작합니다. 한 바퀴 돌았을 때 0부터. 그러면 100바퀴 돈다라고 하는 뜻은 99의 값이 뜨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99라는 값이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100바퀴를 돌렸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for loop도 while loop처럼 이렇게 루프를 돌려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for loop도 끝났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for loop는 while loop랑 좀 특이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 부분을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이 루프 카운터에 붙어 있는 상수를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수를 지우면 당연히 for loop를 몇 바퀴 돌지를 지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 버튼이 깨져요. 실행 버튼이 깨집니다. 이 말은 실행을 할 수 없다는 뜻이 되고요. 그럼 이게 왜 깨졌는지 저희는 암묵적으로 알 수 있죠. 루프 카운트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for loop가 깨졌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모른다고 치고 이 실행 버튼을 한번 강제로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에러가 떠요. 에러 리스트에 에러가 뜨는데 어디에서 에러가 떴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for loop에서 루프 카운트 n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않고 더 뒤에 부가적인 설명이 또 붙습니다. 그래서 인덱싱 입력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n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건 알겠는데 인덱싱 입력이 없다고 하는 건 무엇인가 라고 해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다음 PPT 화면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 오토 인덱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강제 실행을 하면 인덱싱 입력이 없다라고 그래서 에러가 발생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근데 이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게 인덱싱 입력이 없다고 하는 게 오토 인덱싱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뜻인데 그럼 이제 이 오토 인덱싱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인덱싱 그러니까 인덱싱이 인덱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저희 인덱스라고 하는 부분을 어디서 배워본 것 같지 않은가요? 지난 챕터 때 배열을 배우면서 배열의 구성 요소가 3개 있는데
원소, 인덱스, 차원이 있다고 했었죠. 네, 배열의 구성 요소 중에 인덱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이 오토 인덱싱이라고 하는 부분에도 인덱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오토 인덱싱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배열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동작이지 않을까라고 유추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몇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이 배열을 가지고 오토 인덱싱을 어떻게 하는 건가라고 해서 유추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 배열로 오토 인덱싱이 무엇이고 뭐 어떻게 하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는 오토 인덱싱을 해보기 위해서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열 상수를 이용해서 만들 거고요. 여기다가 숫자형 상수를 하나 놓을게요. 그리고 (1, 2, 3, 4의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러면 지금 크기가 4, 그러니까 원소가 1, 2, 3, 4, 4개가 들어가 있는 배열이 되죠. 그리고 인덱스는 0번부터 1번, 2번, 3번 인덱스까지 총 인덱스 4개의 크기, 그러니까 원소가 4개인 배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배열을 forF에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속이 빈 노드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저희가 깨져 있던 실행 버튼이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고 이 반복 터미널에 연결되어 있는 인디게이터가 어떠한 값이 뜨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했더니 3이라는 값이 떠요. 이렇게 3이라고 하는 값이 떴다고 하는 거는 forF는 4번 돌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얘가 루프 카운트가 연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4번을 돌았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 4번이라고 지정해 주는 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4번이라고 하는 카운팅을 지정해 주는 게 지금 바깥에 있는 배열의 인덱스의 수입니다. 인덱스의 수는 0번부터 1번, 2번, 3번 인덱스까지 총 4개가 있고요. 얘가 이렇게 빈 노드로 이렇게 표시돼서 오토 인덱싱 됐다는 뜻은 이 forF에 첫 번째 인덱스부터 하나씩 들어와서 값을 훑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0번 인덱스의 값 한 번 들어오고 1번 인덱스의 값 한 번 들어오고 2번 인덱스에 있는 값이 한 번 들어오면서 3번 인덱스에 있는 값이 한 번씩 들어오는, 자동적으로 인덱스를 훑겠다. 그래서 오토 인덱싱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이고요. 얘가 루프가 돌 때마다 1, 2, 3, 4라고 하는 값이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루프 카운터를 지정 안 해줬지만 배열을 이용해서 오토 인덱싱 기능을 이용해서 forF를 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오토 인덱싱을 이용해가지고 forF를 돌리는 건 알겠다. 근데 나는 이 배열을 원소 하나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배열 통째를 이용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데, 이 부분 배열을 그냥 바로 연결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오토 인덱싱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배열을 통째로 쓰고 싶은 거예요. 원소가 하나씩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배열을 통째로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연결됐을 때는 자동으로 오토 인덱싱이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을 통째로 쓰기 위해서 변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 터널, 얘를 우측 클릭하시고 인덱싱 비활성화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인덱싱 비활성화. 그러면 속이 꽉 찬 노드가 되면서 얘가 자동으로 속이 꽉 찬 노드가 되면서 이 배열 통째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배열 통째를 쓸 거다 그러면은 인덱싱 비활성화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원소 하나씩 쓸 거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제 오토 인덱싱이 입력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면 입력단에 대해서 오토 인덱싱이 되는 건 알았는데 출력단에 대해서도 오토 인덱싱이 될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입력단에 대해서 오토 인덱싱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출력 부분, 포로프에 있는 값이 포로프 바깥으로 나갈 때도 오토 인덱싱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제가 반복 터미널을 이렇게 포로프 외곽에 연결할게요. 연결했더니 초기 빅노드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생성 인디게이터를 누르면 배열이 돼요. 배열. 원소가 하나씩 나오죠. 원소. 그러니까 스칼라 값이 하나씩 나오는데 오토 인덱싱이 되기 때문에 얘는 스칼라 값이 첫 인덱스에 채워지고 그 다음 인덱스에 다음 스칼라 값이 채워지고 마지막 인덱스 뭐 다음 스칼라 값이 채워지면서 자동으로 인덱스마다 스칼라 값이 할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숫자형이 몇몇몇몇으로 나오나요? 4바퀴 돌 거니까 0, 1, 2, 3이 나오죠. 그게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3번 인덱스에 할당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 0, 1, 2, 3이라고 하는 배열이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오토 인덱싱 기능을 안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면은 똑같이 저희 입력단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 주고요. 이 부분을 터널에서 우측 클릭하시고 터널 모드를 마지막 값이나 뭐 연결하기 등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마지막 값을 연결한다는 거는 여기에서 포로프가 마지막으로 돌았을 때 나오는 출력 값이 마지막 값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3의 값이 뜨겠죠. 이러한 것을 오토 인덱싱이라고 합니다. 포로프는 이 오토 인덱싱까지 하시면 다 나갔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부분은 많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연습을 좀 따로 별도로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텍스트 언어에서는 나오지 않는 좀 특이한 기능이기도 하고 많이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직접 뭐 실습이나 연습 시간을 가지시면서 따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while loop랑 for loop에 대한 설명은 마치기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while loop, for loop에 쓸 수 있는 부가적인 기능 shift register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shift register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 전에 while loop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while loop를 한번 만들고요. 이렇게 정지 버튼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되면 정지 버튼이 눌릴 때까지 이 while loop는 계속 돌겠죠. 여기다가 숫자형 컨트롤 하나를 만들고 숫자형 인디게이터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X라고 하고요. 얘를 Y라고 할게요. 그런 다음에 X에다가 5의 값을 넣을게요. 그리고 실행을 하면 Y 값에 5의 값이 뜨겠죠. 이렇게 Y 값이 5의 값이 뜹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만약에 X의 값을 7로 변경한다면 Y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X를 7로 변경하고 엔터를 쳤는데도 Y 값이 변경이 안 돼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X의 값이 처음에 5였죠. 그러면은 바깥에 코드가 실행된 다음에 5의 값이 while loop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while loop에 있는 코드가 계속 실행이 될 거예요. 반복이 될 겁니다. 정지 버튼이 눌릴 때까지. 근데 얘는 처음에 지정되어 있던 5의 값이 이 터널, 노드에 계속 값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 X값을 변경한다고 해도 여기에 있는 처리는 다 끝났고 이 노드에 5의 값만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5의 값이 들어오게끔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shift register고요.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shift register는 그럼 어떻게 만드는가부터 일단 알려드릴 건데 while loop도 동일하고요. for loop도 shift register를 동일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일단 while loop를 통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와일루프 서브 다이어그램 쪽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하시고 항목을 보시면 Shift 레지스터 추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Shift 레지스터 추가. 이걸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삼각형 모양 하나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제 이 삼각형 모양 쪽에 저는 숫자 형상수 하나를 넣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숫자형의 증가 함수를 넣을게요. 그럼 이 증가 함수를 넣어서 이렇게 플러스 1을 한다는 거는 while 루프가 한 바퀴 돌 때마다 계속 1씩 더해준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얘를 끝에 있는 시프트 레지스터에 연결해 주시고 이 와이어에서 행성 인디케이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0을 노드로 연결해 주시고 증가 함수를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얘를 행성 인디게이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는 터널, 얘는 시프트 레지스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터널 쪽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과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계속 처음에 돌아왔던 0의 값이 남아있어서 0 플러스 1, 0 플러스 1, 0 플러스 1 해갖고 터널은 1의 값만 나올 거예요. 시프트 레지스터는 0이 들어와서 1이 더해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결과를 본 다음에 왜 그렇게 되는지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1의 값이 계속 터널 쪽에 남죠. 그리고 얘는 시프트 레지스터는 계속 숫자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10의 8승 수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얘는 계속 뭔가 결과에다가 플러스 1을 빠르게 해준 건데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값이 시프트 레지스터를 통과해요. 그럼 시프트 레지스터를 통과했을 때 여기에 연산 코드가 있어요. 연산 코드를 동작 수행을 합니다. 0이 맨 처음에 들어와서 플러스 1이 되면 1의 값이 시프트 레지스터라고 하는 인디게이터에 쌓이죠. 그리고 1이 시프트 레지스터, 우측에 있는 시프트 레지스터에 가요. 그리고 이 시프트 레지스터가 돼 있다면 거기에서 들어온 이 값을 PC 메모리에 보냅니다. 그리고 PC 메모리는 다음 루프 돌 때 그 메모리에 있던 값을 읽어와서 시프트 레지스터에 놔줘요. 그럼 처음 한 바퀴 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0의 값이 들어와서 1을 더해서 1이라고 하는 값이 시프트 레지스터를 통과해가지고 PC 메모리에 쌓이고 다음 루프 돌 때 PC 메모리에서 시프트 레지스터의 값에 1의 값을 넣어요. 그럼 1이 들어오고 1 더하기 1은 돼서 2가 돼요. 그래가지고 시프트 레지스터를 이용하면 PC 메모리에 지금 연산 처리된 결과값을 놓고 그 다음 루프 돌 때 그 연산 처리된 결과값을 가져와서 실시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PPT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while 루프나 for 루프나 똑같이 시프트 레지스터를 만들 수 있고 만드는 방법은 서브 다이어그램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하고 시프트 레지스터 추가 항목을 넣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while 루프를 계속 돌리고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에 0의 값이 들어옵니다. 0의 값. 0의 값이 들어오는데 루프 돌 때 시프트 레지스터 우측에 100의 값이 연결되어 있죠. 그럼 이 100의 값이 PC 메모리에 가고 다음 루프 돌 때 100의 값이 시프트 레지스터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면은 시프트 레지스터를 통해서 이 100의 값이 숫자형 인디게이터에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시프트 레지스터는 이전 값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프트 레지스터까지도 끝났어요. 그러면 루프에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부분 타이밍 함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초반에 while 루프를 만들어가지고 반복 터미널에서 나오는 반환되는 값을 한번 확인해 보셨잖아요. 그 부분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while 루프 외의 코드들 다 지워주고 반복 터미널에서 인디게이터 생성을 한 다음에 출력값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큼 while 루프가 돌면서 반복 터미널이 1씩 다시 더해질 건데 처음에 한 바퀴 돌면 0, 그 다음에 10바퀴 돌면 9, 100바퀴 돌면 99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건데 이만큼 올랐다는 거는 엄청나게 빠르게 돌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빨리 돌게끔 하면 여기서 저는 빨리 돌면 좋긴 하지만 저는 프로그램적으로 얘를 한 0.1초마다 한 바퀴씩 돌리고 싶어 1초마다 한 바퀴씩 돌리고 싶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얘를 1초마다 루프를 한 바퀴 돌려라 0.1초마다 루프 한 바퀴씩 돌려라 라고 지정해줄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해주는 것이 타이밍 함수입니다. 그럼 이제 이 타이밍 함수를 어떻게 꺼내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타이밍 함수는 코드에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꺼내는 거고요.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팔레트를 열면 중간에 타이밍이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이 타이밍 탭에 가면 여러가지 타이밍 함수가 있습니다. 이 여러가지 타이밍 함수에 대해서는 각각 학생분들이 저희 그 소럭스 주식회사 링크를 제가 밑에다 올려드릴 건데 그 링크를 타고 저희 문제 예제를 보시면서 학습을 진행하시던가 아니면 저희 카페 소럭스가 운영하는 카페에 가셔서 문제 같은 것들을 확인하셔서 보시던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사내에서 편찬하고 있는 넷뷰 한 권으로 완성하기 책을 이용하셔서 실습을 따라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확인해볼 함수는 하나인데 이 기다림 미리세크 함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PPT에서 보인 것처럼 마우스 우측 클릭하시고 타이밍에서 기다림 미리세크 함수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기다림 미리세크 이 함수를 꺼내고요. 이 함수를 꺼냈을 때 얘가 이름이 미리세크예요. 미리세크라고 하는 거는 1000분의 1초죠. 그래서 얘가 1000분의 1초의 배수만큼 루프를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 얘 함수 쪽에 가져가 보면 노드가 두 개 있는데 좌측에 입력받을 로드, 우측에 출력받을 로드가 있습니다. 이 우측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좌측에 입력받을 로드에다가 제가 상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상수를. 그럼 이제 이 상수를 이용해서 값을 입력해 줄 건데 1000의 값을 넣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 말은 1000의 값이 이 타이밍 함수에 들어갔는데 이 타이밍 함수는 미리세크 단위라고 했죠. 그래서 1000ms가 되고 1000ms는 1초가 되죠. 이거는 즉 1초에 한 바퀴씩 루프를 돌리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럼 얘는 숫자형이 1초에 하나씩 오를 거예요. 그래서 보면 1초에 숫자형이 하나씩 올라가는 게 보이죠. 만약에 얘를 100으로 놓는다 라고 하면 100ml에 한 바퀴씩 돌리겠다. 0.1초에 한 번 0.1초마다 값이 한 번씩 오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이밍 함수는 이렇게 쓰이고요. 타이밍 함수를 쓸 때 좋은 점의 부분은 제가 몇 초에 한 바퀴 아니면 0.1초에 한 바퀴 이런 식으로 돌린다 라고 했을 때 타이밍을 지정해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음 PPT 보면 숫자형이 타이밍 함수를 넣고 CPU 점유율 변화를 확인해보자 라고 하는 실습 예제 문제예요. 이걸 한번 제가 진행을 해본 다음에 이래서 타이밍 함수가 쓰면 좋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왜 그런지 학생분들께 와닿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타이밍 함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타이밍 함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바깥에 빼고요. Ctrl Shift ESC를 누르면 작업 관리자가 뜨게끔 되어 있어요. 작업 관리자가. 그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한번 돌릴게요. 그러면 지금 CPU, CPU가 1 미만인데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CPU 1 미만이었던 게 지금 32까지 치솟았죠. 30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 타이밍 함수를 안 썼다라고 하는 거는 이 while 루프가 PC가 돌 수 있는 최대 속도로 돌겠다라고 하는 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CPU가 많이 점유되는 거고요. 얘를 한번 타이밍 함수를 가져다 놓고 똑같이 CPU 점유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실행을 하고요. CPU 점유를 봤더니 1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얘는 PC가 최대 속도로 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이밍을 정해줬기 때문에 PC가 최대 속도로 안 돌아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태스크 진행할 때까지 대기 시간으로서 동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CPU 점유율이 낮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타이밍 함수도 한번 루프 실습 진행하실 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루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루프 같은 경우 꽤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전 챕터 때 저희가 배열 클러스터를 활용했었죠. 그 배열과 클러스터, 루프, 그리고 시프트 레지스터 등을 이용해서 값을, 데이터를 갱신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꼭 중요한 부분이니까 많이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